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인데 참 많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지금 사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이닉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매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야겠죠.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월 28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105%죠. 1월 2일 올해입니다. 24년 1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105%다. 2배가 넘었다. 그쵸? 당연히 반도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대비해선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운 좋게 한두 종목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관련돼 있는 종목, 그쵸? 반도체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장담컨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죠. 뉴로모픽, 그쵸?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죠. 주식시장에서의 핵심이 요겁니다. 근데 저는 돌파 구간에 매수했다. 싸게 살라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75%, 정확하게 3일 걸렸죠.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 FT, 비올, 에이펙트 이렇게 진행됐죠. 자동차, 그리고 뭐 화장품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기기 쪽이니까. 그리고 에이펙트, 여기도 반도체입니다. 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코리아 FT 어떻습니까? 제가 손절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다. 언제?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을 때. 근데 첫 번째 매매한 구간 보세요. 2월 초죠. 이때 현대차, 기아차의 강한 움직임을 보고 난 이후에 28%의 수익을 냈다. 모든 매매가 2주 안쪽으로 진행되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에이펙트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땐 사지 않는다. 모두 올라갈 때 산다. 이랬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게 되면 꾸준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DI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돌파 구간에 다 공략이 됐죠. 그리고 18%, 22% 정도의 수익을 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반도체 말고도 전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리고 전기 쪽만 매매를 합니다. 이쪽까지 연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하이닉스, 반도체죠. 여기까지 누구나 알죠. 그리고 요즘에는 모를 수가 없는 HBM, 그쵸? HBM이 어디로 들어가죠? GPU, 그쵸? 요게 지금 AI 반도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AI 시대의 개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AI를 잘 돌리기 위한 일종의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하고 있는 PC, 요 얘기는 약간 조금 그런 건데, 폰 노이만 구조예요.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있고 여기다가 메모리를 붙여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에서 CPU를 활용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GPU를 활용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단일 계산에서는 CPU가 훨씬 더 빨라요. 근데 GPU는 병렬 계산이 가능하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더 고차원적인 내용은 CPU에서 처리를 하지만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GPU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CPU에 메모리 반도체가 붙는 것처럼 GPU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서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그쵸?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GPU 플러스 HBM이에요. 그러면 HBM은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 내용을 하이닉스에서 지금 거의 뭐 독점 수준으로 가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늘어가더라도 하이닉스가 일단 이쪽에서는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사이클을 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건 까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쇼티지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당연히 끼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DI, 네페스, 아크, 그쵸? 반도체 대장주가 최대한 앞에 붙어 있을 때 굳이 내가 하이닉스 납품업체 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무언가의 장비 이런 것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체크하는 기준이 되는 게 가격이라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그 가격 중에서 대장이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 삼성전자까지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야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범위는 많아요. 뭐 가온칩스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강해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모두 하이닉스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려면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주식시장의 핵심 사항이에요. 위를 보고 아래를 파자. 하지만 여기서 가격대를 보자. 왜?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이 다 개선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항상 실적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죠. 뭐 하이닉스를 가지고 기술력을 따져본다고 한들 그거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기술자인가? 그쵸? 이거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뭐 어디다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시세만 먹으면 돼요. 시세만. 그러면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판다고 하도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먼저 올라가는 가격대를 잡자. 여기까지가 원리고 지금부터는 타점이에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닉스만 매매하면 큰 수익이죠. 근데 이것보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가 가능한 그 타점을 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전에 봤었던 3개월에 2배가 넘어가는, 즉 3개월에 100%가 넘어가는 제 계좌 수익처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타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DI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잡았나요? 돌파 구간에 잡았죠. 싸게 사지 마세요.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18%, 22%. 그렇죠? 이게 굳이 반도체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HLB. 자, 내용 보세요. HLB 저 오늘 팔았습니다. 근데 13% 수익이에요. 근데 3월 13일 날 18% 수익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도 31% 수익이에요.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 때. 여기서 샀나요? 아니요.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좋겠죠. 근데 한 번에 끝납니다. 이거 유지가 안 돼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한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돼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올라가는 상황이면 변동성이 크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 심리상 밑을 보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은. 그리고 물리면 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역으로 보는 거지. 역으로. 왜? 애초에 가격이 제일 빠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나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이유, 뉴스, 모멘텀, 호재거리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봐요. 아니 최근에 2차 전지 중에 제가 금약을 매매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사나요? 아니요. 다 확인하고 매수. 그쵸? 1박 2일 동안 15%. 이거 말고도 그쵸? 2차 전지 그랬죠. 방금 전에 HLB 보여드렸죠. HLB 제약도 있어요. 자, 오늘 매도했죠. 몇 프로? 24%. 3월 13일 날 19%. 쭉 내려보잖아요. 네, 여기. 근데 이 HLB 제약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올라가서 맞아요. 근데 HLB를 너무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계좌 관리.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담하건대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 거다? 그러면 3년, 4년, 5년씩 투자해야 되는데 3년, 4년, 5년 동안 투자해서 내가 틀려봐요. 큰일 납니다. 돈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버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은 시간, 즉 효율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진다. 만약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온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사고 내려올 때 판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됐죠. 그래도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즉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요것까지가 원리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배해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